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 이사입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3기 신도시 대상지가 광명하고 시흥이 이렇게 했었는데 좀 생소한 곳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죠. 총 해서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자, 서울권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증명을 했죠. 서울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투자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은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슈 시그널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계속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강서구로 가볼까요? 네, 오늘 지역 알아보실 지역 강서구죠. 이 강서구 지역은 그동안 이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주거 지역이었었는데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면서 또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자, 영상 보시고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생활권 계획. 권역생활권은 각각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강서구가 속해 있는 서남권은 가산, 대림, 마곡을 신성장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광역 중심으로 개발하며 특히 마곡 산업단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 전초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주거면에선 입지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에 나섭니다. 교통은 간선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조 간선도로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며 수도권 서남부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철도망도 구성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강서구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 대기업 입주, 보타니파크 조성 등 연이은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지역은요. 진짜 부동산 시세가 지속적으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그런 주거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지역은요 총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곡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가 속해 있는 게 강서구 지역이고요. 또 공항이 있는 공항 방화 지역 생활권, 발산 지역 생활권, 화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화곡 1지역과 2지역 생활권, 그리고 또 염창 지역 생활권, 이상 6개의 지역 생활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또 각자의 특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강서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총 4개의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곡입니다.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배우 주거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곡이 주변 부동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마곡지구가 이제 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걸리는 그런 시기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마곡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곡 주변에 노후 주거지가 있죠. 방화 지역이라든지 그 공항 주변에 이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주거지를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화곡역입니다. 이 화곡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 지역에서는 강서구청 상권과 함께 이 화곡역도 상당히 좀 발달이 된 상권인데요. 새롭게 이곳이 광역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죠. 원종에서 홍대로 지나가는 그런
그 건설될 노선인데 이 화곡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역세권 기능 중심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권이 확장이 될 예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곡역 주변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요, 상업지의 투자나 이런 주거지의 투자 지역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중공업지 개발입니다. 이 강서 지역도 중공업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호선 라인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염창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공업지 개발을 통해서 고밀 개발이 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염창 주변 지역도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가양역 주변이나 이 증미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생활 환경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중공업지 개발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지금 강서구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서울시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세미나 등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